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중종시대 한양에는 이상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나서 영수증을 남기는 도둑이었습니다. 여보게, 이것 좀 보게. 한 양반이 이웃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젯밤 도둑이 들었는데 말이야. 뭐? 도둑? 뭘 도난당했나? 은 10냥을 훔쳐갔는데 이것 좀 보게. 양반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 10냥 차용함. 연이자 오픈. 3년 내 상환 예정. 의적 홍만석. 이게 뭔가? 도둑이 남긴 차용증이라네. 차용증? 도둑이 차용증을? 그렇다네. 게다가 이것 보게. 도장까지 찍혀 있지 않은가. 정말로 의적 홍만석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도둑은 처음 보는군. 한양은 이 이상한 도둑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소? 홍만석이라는 도둑이 또 나타났다던데 이번엔 어디를? 김판서 댁을 털었는데 금 20냥을 가져가고 또 차용증을 남겼다는군. 하하, 참 신기한 도둑이로군. 의금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하오. 도둑이 버젓이 차용증까지 남기고 다니다니. 의금부 도사정철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감, 피해자들이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왜? 그것이 피해자들이 말하기를 차용증도 남겼는데 도둑이라고 할 수 있냐고. 정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남겼어도 허락 없이 가져갔으면 도둑이지. 고소하라고 하시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3년 후에 갚아줄까 하고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정철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편 한양의 허름한 주막에서 한 젊은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손님, 술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됐소. 계산하지. 남자는 돈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매번 정확히 계산하시네요. 한 푼도 안 깎으시고. 당연하지 않소? 먹은 만큼 내는 게. 요즘 양반들은 외상으로 먹고 안 갚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은 참 정직하시네요. 남자는 웃으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의적 홍만석이었습니다. 홍만석은 작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다녀오셨습니까? 안에서 20살 정도의 젊은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홍만석의 동생 홍만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일 좀 보고 왔다. 일이요? 또 그 일 하신 거예요?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훔치면 되잖아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만석이 만복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야, 그냥 훔치면 그게 도둑이지. 나는 도둑이 아니라 빌리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는 걸로 똑같잖아요. 그래도 나는 꼭 갚을 거야. 3년 안에.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도둑이에요. 도둑이 아니라 차용자라고. 네네, 알겠어요. 홍만석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만석과 만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만석아, 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아버지. 그리고 빚은 꼭 갚아라. 약속은 꼭 지켜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빚은 꼭 갚았습니다. 만석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만복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형님, 저 괜찮아요. 닥쳐. 네가 괜찮을 리 없잖아. 의원은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동생을 살려야 하는데 만석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자 양반의 집에서
돈을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냥 훔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돼. 그래서 만석은 차용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빌리신 거예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계산해보자. 만석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차용한 모든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댁에서 금 20냥, 이영감댁에서 은 10냥, 박좌이정댁에서 은 15냥. 와, 맞네요. 다 합치면 금 80냥, 은 120냥이로군. 헐, 그걸 언제 다 갚아요? 3년 안에 갚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가능해. 만복은 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형님, 정말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약속은 꼭 지키는 거야. 한편 의금부에서는 홍만석을 잡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끼를 놓겠소. 정철이 말했습니다. 미끼요? 그렇소. 부자 양반 집에 소문을 내는 거요. 여기에 금은 보화가 엄청 많다고. 그러면 홍만석이 분명 올 것이요. 오, 좋은 생각이십니다. 며칠 후 한양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소? 최진사다에게 금은 보화가 산더미래. 정말이요? 그렇다네. 이번에 사업을 크게 해서 떼돈을 벌었다는군. 이 소문은 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님, 최진사댁이 엄청 부자래요. 그래? 네. 가서 좀 빌려오는 게 어때요? 우리 빚 갚는데 보태면.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잖아. 형님, 그 양반은 돈이 엄청 많은데 뭐가 미안해요? 그리고 형님은 꼭 갚을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형님, 지금 우리 쌀독이 거의 비었어요. 이대로면 우리 굶어 죽어요. 만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그날 밤 만석은 최진사댁으로 잠입했습니다. 조용히 만석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돈이 있을까? 만석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자바라. 갑자기 사방에서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에왁. 만석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홍만석, 너는 포위되었다. 정철이 나타났습니다. 의금부 도사님. 하하, 드디어 잡았구나. 네가 아무리 차용증을 남긴다 해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도둑질이니라.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어서 포박하라. 포졸들이 만석을 묶으려는 순간 잠깐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사, 왜 그러시오? 저 사람을 놓아주시오. 뭐라고? 이자가 도둑인데. 아니요.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요. 정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최진사는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3년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뭐라고? 최진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나는 강에 빠져 죽을 뻔했소. 그때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줬소. 정말이요? 그렇소. 그런데 저 사람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소. 나는 그 은인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소. 최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사람 얼굴을 보니 그때 그 은인이 분명하오.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내가 어떻게 은인을 도둑으로 만들 수 있겠소? 정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 법은 법이요. 도사님, 제발 부탁이요. 저 사람을 놓아주시오. 최진사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정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의금부로 데려가겠소.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고 결정하겠소. 의금부에서 만석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홍만석, 너는 왜 도둑질을 했느냐? 저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입니다. 빌렸다고?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갚을 것입니다. 3년 안에. 정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 안에? 네가 무슨 수로?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일을 해서? 금 80냥, 은 120냥을.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정철은 만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놈이로군. 도둑인데 정직하다니. 그때 한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도사님,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 누가? 홍만석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정철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수십 명의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사님, 홍만석을 풀어주시오. 네, 홍만석은 도둑이 아니오. 그는 우리에게 차용증을 남겼소. 그것은 계약이오. 김판서가 외쳤습니다. 맞소. 그리고 우리는 홍만석을 믿소. 그는 분명 갚을 것이오. 이 영감도 거들었습니다. 정철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그는 도둑이오. 아니오. 그는 차용자요. 양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중종 임금은 만석을 불러들였습니다. 홍만석, 네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냐? 예, 전하. 너는 왜 차용증을 남겼느냐? 전하, 소인의 아버지께서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 빚은 꼭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도둑질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소인은 동생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만석, 너는 정말로 3년 안에 갚을 수 있느냐? 예, 전하. 소인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요따. 그렇다면 과인이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전하, 너는 3년 동안 궁궐에서 일을 하여라. 그리고 월급으로 빚을 갚도록 하여라.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궁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차용증에 적힌 사람들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김판서님, 이번 달 상황금입니다. 오, 홍만석, 정말 갚는구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죠. 만석은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갚았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홍만석, 이자는 안 받아도 되네. 아니요, 차용증에 이자 5푼이라고 적었으니 이자까지 갚는 것이 맞습니다. 양반들은 만석의 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상황음입니다. 오, 홍만석, 정말 다 갚았구만. 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만석은 기뻤습니다. 소식은 임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홍만석이 정말로 모든 빚을 갚았다고? 예, 전하.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중종은 만석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홍만석, 너는 약속을 지켰구나. 예, 전하. 소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훌륭하다. 너 같은 정직한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구나. 중종은 만석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궁궐의 정식 관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만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날 이후 만석은 정직의 사도로 불리며 백성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은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었는데도 정직했다니.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한양은 점점 정직한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